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생활 2로 상담하기 자, 9번째 시간 재미재능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재능형은 교육 유형에서 마지막 9번째 위치하고 있는 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재능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역시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미고 두 번째가 재능입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재미재능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재미있어야 되고 재미가 없으면 실증나고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말에 있어서도 재미없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재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재능은 재미재능형에게 재능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익히고 또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 특성을 좀 알아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재능이 많고 뭐든지 빨리 배웁니다.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능이 많다는 것.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재능을 달리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미술도 좀 하네, 운동도 좀 하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습득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울 때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나 이것이 또 재미재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느 수준 올라가면 새롭지도 않고 또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문성을 갖지 못한 재미재능형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재능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빨리 배운다는 것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늘 재미있는 걸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재밌겠죠.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랑 같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새로운 것을 찾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매사에 이 긍정성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잘 될 거야,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근거 없는 낙천성,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긍정성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해력도 빠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금방 이해를 하죠. 그리고 핵심이 뭔지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 아니면 설명들 아니면 교육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임기응변이 뛰어납니다. 이미 임기응변 때문에 돌발 상황에 잘 대처를 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장난치다 걸려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미재능형의 특성을 보고서 상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어떤 것든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뭔가 새로운 걸 준비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좀 폄하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별거예요?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쉬운 거 아니에요? 라는 굉장히 어렵게 준비하고 힘들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힘들었던 것들을 좀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늘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교육은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꼭 어필하셔서
뭐 이렇게 첫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긍정성, 이것이 또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대책 없이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에휴, 우리 잘 될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진단해주고 이걸로 인해서 예측되는 미래를 좀 보여주는 것,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 본인이 실수한 것이 있어도 그래서 잘 대처를 하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재미재능형 잘 대처하시면 이런 재능들이 아이의 양육에, 교육에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약점들만 잘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재능이 많고 다양한 호기심도 많고 재능도 많기 때문에 또 즐겁고 재밌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 역시 재밌는 방법 찾아서 도와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와 재미있게 좀 학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아마 잘 소화할 수도 있는 그런 재능과 강점을 가진 유형입니다. 또 하나 이 긍정성 덕분에 그 아이도 자녀도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도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 대책 없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이런 긍정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만 시켜주신다면 이 긍정성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 그 재미재능형은 누군가를 희생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싶어하고 자신의 삶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지나쳤을 때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관찰하시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습 속도가 느릴 때, 자녀 학습 속도가 느릴 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늦어? 이것도 이해 못해? 이렇게 배우는 게 느려? 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학습 속도,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현저하게 느린 경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면 아이에 대해서 이런 재촉이나 또 심한 질책 같은 것이 예방되고 아이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교육적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런 중요한 이슈, 중요한 주제만 던져주시고 이것을 아이에게 좀 다양하게 접근시켜 달라고 요청한다면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어떤 성향이 자녀의 무책임이나 준비를 미흡하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자신의 삶, 물론 중요하죠. 부모님의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찰하시고 그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습 속도 느린 아이들, 분명히 재미재능형 자녀 중에서도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느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도 아마 그게 자기는 빠르기 때문에 얘기할 만큼 전달이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아이를 너무나 무리하게 재촉권에 밀어붙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재능형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을 알아봤는데 이런 특성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상담에 활용하시고 또한 교육의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앞으로 상담에서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상으로 도전지도형부터 재미재능형까지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유형에 맞게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형을 마치고 재무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미재능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